너무 늦었느냐? 너무 늦진 않았어요. 길게 보면 아직도 기회가 많이 있는 거고, 삼성전자가 오늘 뭐 조금 올라가지고 6만 원 근처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그거 옛날에 5천 원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액면 분할을 한 거니까 1,000 원부터 시작한 거예요. 1,000 원짜리가 10,000원 돼가지고 10배 올랐다고, 거기 다 올랐다, 그런 사람 주식 못 사는 거죠. 거기서부터 또 2만 원 되면 아이고 너무 올라, 또 못 사겠네. 3만 원 되면 또 못 사겠네. 4만 원 되면 또 못 사겠네. 5만 원 되면 또 못 사겠네. 그러다가 언제 사시느냐? 가자! 이래가지고 10만 전자 간다 그럴 때 사시잖아요. 그래서 결정적인 상투를 잡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포모 현상에 빠져서. 그래서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우리 그분님들 안녕하십니까? 담샘 서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씀은 전해드리지만, 이제 그 세상에 있는 이벤트들이 지금 안녕하지는 않죠. 이스라엘이 이란을 아주 맹폭격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제공권이 거의 이란 제공권은 이란 상공에 대한 통제권이죠. 거의 다 이스라엘 혹은 그와 같은 편인 미국으로 다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란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야 뭐 책임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란의 많은 우리 그 민초들, 그런 백성들, 시민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지금 펑펑 얻어 터지고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에서도 또 여전히 휴전은 뭐 금방 하겠다 그랬지만, 먼 훗날 얘기처럼 양상이 전개돼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급기야 지쳐간다고, 자기가 이거 쉽게 될 줄 알았는데 쉽게 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지금 분쟁에 휩싸여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게, 이전에 진행됐던 게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분쟁이죠.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분쟁,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은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우리 이슬람이 이제 두 개파로 나눠져 있죠. 수니파, 시아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시아파의 맹주 노릇을 79년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리고 혁명에 성공한 이란의 지금 현 집권 세력 것들이 신정 정치를 하면서 시아파가 속하고 있는 많은 중동 국가들에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라고 지금 그렇게 종교전쟁 같은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이란의 그 행정부의 발표는 이스라엘이라고 칭하지 않고 시온주의 정권이라고 얘기를, 이렇게 상대방을 지칭을 해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함으로써 이슬람 대 시온주의, 유대, 이런 뭐 기독교 세력,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씌워서 다른 이슬람 순위파에 속하는 이슬람 국가들까지도 조금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 몇 마디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죠? 어떻게 됐든 저는 뭐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지구에 깃들어 사는 수많은 그 선량한 우리 시민들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빨리 잘 조기 해결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래 갈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차이가 너무 나요. 전쟁을 지속하려면 어떤 그 군사력의 차이가 좀 대등해야 서로 지지고 볶고 오랫동안 싸우는데, 가령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차이가, 러시아가 압도적인데도 우크라이나 뒤에는 서방이 지금 자리 잡고 있어서 미국이 무기를 대주고 유럽이 무기를 대주고 이러니까
전쟁이 오래 가죠. 오래 가는데 지금 이란은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미국도 물론 세계의 전쟁을 지금 수행하기가 좀 벅차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로 배치하기로 했던 방공 미사일 2만여 기를 이스라엘로 옮긴다고 그러니까 미국도 벅차하는데 러시아도 벅차겠죠, 그죠? 러시아도 자기도 힘들어서 북한한테 도움을 청하는 판에 이란을 지원해 줄 수는 없을 거고요. 중국이 또 이란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 그것도 거의 불가능하죠, 그죠? 그렇게 보면 이 전쟁은 오래 갈 것 같지 않다. 이미 전세가 이스라엘 쪽으로 확 기울었고, 미국은 처음에는 나 공격에 나는 아무 관심 없어요. 관련 없어요. 이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G7 회담에 갔다가 나 더 중요한 일 있다 이러면서 영국하고 무역협정에만 사인을 딱 하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한 일이 백악관에서 안전보장 이사회 같은 거 그런 걸 개최한 다음에 이제 오는 중에도 계속해서 테헤란 보고 이란 보고 항복하라고. 여기서 항복이라는 것은 핵을 포기하는 거고 또 항복이라는 것은 정권 교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지금 이제 있는 이제 무려 1979년에 있었던 정치 체제가 다시 서구에서 미국에서 이스라엘에서 좀 입맛에 들어하는 정치 체제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미국은 지금 이제 시동을 걸었어요. 아니, 딱 보니까 이길 것 같거든. 처음에는, 이것도 막 그런가, 뭐, 긴가민가 했는데 이길 것 같으니까. 그래서 니미츠 항모를 베트남에 입항하기로 했던 니미츠 항모를 중동으로 보내고 또 공중급유기도 보내고 F-35도 몇 대를 더 증파하고 그래서 그쪽에다가 전력을 보강하고 있어요. 이 전쟁이 처음에 생겼을 때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어떡하나라는 게 글로벌 투자자의 아주 큰 관심사였고, 호르무즈 해협은 이쪽에 아라비아해에 있는 쪽에서 저쪽에 걸프 국가, 이라크, 사우디 고기 해안까지 이르는 길이가 한 167km, 그리고 폭이 좁은 곳은 33km밖에 안 되는 좁은 해협을 의미하는 거고, 그쪽에 북쪽으로는 이란의 땅이 위치해 있고 남쪽으로는 이제 다른 걸프 국가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UAE 뭐 이런 나라들이 그 해안에 있죠. 그게 수에즈 운하랑은 연결되지 않아요. 수에즈 운하는 홍해를 통해서 지중해랑 연결되는 거니까 요거는 그거 가기 전에 있는 좁은 통로인데 여기에 글로벌 전체의 에너지 물동량의 한 20%가 이 좁은 통로를 거쳐서 교역이 돼요. 여기서 실려 나온 에너지가 아시아 쪽으로, 그리고 일부는 그 만에서 해협에서 나와서 뺑그로 돌아서 홍해를 지나서 수에즈 운하를 지나서 유럽으로 공급되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데죠, 그죠? 그런데 거기가 봉쇄 안 될 거예요. 봉쇄가 된다는 거는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이란이 봉쇄한다는 거를 그걸 봉쇄라고 얘기한다면 일시적으로는 삐걱거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군사력이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그 앞에 바레인에 미국 그 오함대가 거기 자리 잡고 있고, 중동의 전체 미군이 한 3만 명에서 4만 명 사이 주둔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가 군사적으로 도저히 봉쇄될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더해서 중국이 있어요. 이란은 중국하고 좀 가까운 편인데, 거기를 통제하게 되면 중국이 에너지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고, 하루 평균 에너지 원유 소모량으로 글로벌 넘버원이 중국인지라 거기를 맡게 되면 또 문제가 중국에도 생기고 해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결국 나중에 되면 일상화되고 그래서 시향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이거는 어쩌면 짧게 끝날 수 있다. 이제 제가 짧게 끝난다는 거는 스파크 일어나는 정도의 격렬함이 빠른 시일 내에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고, 뭐 정정을 어떻게 예측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저야 주식쟁이니까, 투자쟁이니까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거다, 오랫동안 지속하지 않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전부터 올랐던 방위산업 주식들이 또 오르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방위산업 주식들은 이 전쟁 때문에만 올라가는 게 아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자기 동맹국들에게 미국이 일방적으로 지켜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나라는 너희들이 지켜라. 그래서 유럽에 있는 국가들 보고도 GDP의 5%까지 방위비를 올려라. 일본 보고도 5% 올려라, 아니면 3%라도 올려라 이러고 있는 중이고, 전 세계가 우리 그 예정된 전쟁 책에도 나오는 거지만 이게 전 세계가 시끄러워요. 왜 시끄럽냐? 옛날에는 전 세계에 넘버원 대장이 한 명이었는데 골목을 진짜 뒷골목을 평정하는 진짜 파벌이 딱 하나였는데, 요즘 파벌이 이게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G2로 부상해 오고, 그 틈바구니를 러시아도, 우리도 뭐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뭐 G7은 아니지만 내가 팔뚝 굵기로는 내가 한 팔뚝 한다. 우리도 대우해 달라 이러고, 지금 군사적으로 보면 G3가 돼 있는 거죠, 그죠? 러시아, 중국, 미국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온 동네가 시끄러운 거예요. 원래가 옛날에 중국의 역사도 그랬었죠. 막 그 5호 16국 시대를 거쳐서 남북조 시대, 그다음 뭐 우리 초한지 나오는 삼국지 시대, 뭐 이런 시대를 다 거치면서 합종 연행하면서 이러면서 막 그때 막 엄청 막 혼란스러웠잖아요. 그래서 천하가 통일돼서 나라 하나가 딱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세상에 평화가 오는 것처럼 전 세계가 요즘은 이제 글로벌로 이제 사실은 지구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무지 짧아서 뭐 이제는 글로벌 전체가 한 마당이에요. 큰 나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한 나라나 마찬가지니까 이 나라가 천하가 지금 처음에 미국이 패권을 딱 잡고 이제 원맨 단극 패권이다가 지금 다극화 세상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위 산업들이 계속해서 주가들이 좋습니다. 다른 지금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AI와 연관돼서 함께 하이라이트 되고 있는 원전, 조선 이런 것들하고 비교해서도 이익의 가시성이라는 건 이런 거죠. 영업 마진율의 보장을 뜻하는 거죠. 수주를 똑같이 이제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 우리 기업들 주가들을 보면 이제 원전 회사들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산 회사들, 조선 회사들 이렇게 많이 오르는데, 이게 예측 가능성, 똑같이 이 세 개의 섹터 모두가 다 수주산업이죠. 수주산업인데 과연 나중에 공사가 완공이 되고 혹은 납품이 완료됐을 때 똑같이 이제 10억 달러를 수주를 받았다고 그랬을 때 나중에 이익이 얼마나 날까? 그거는 그분님들 아마 그건 그때 가봐야 알아요. 그런데 방위산업은 안 그러죠. 방위산업은 마진율이 상당히 보장되어 있는 측면에서 똑같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밸류에이션도 오히려 그쪽 방산 기업들보다가 이제 조선 원전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더 비싸져 있어요. 그거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님들. 이제 저는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쪽대로 산업 사이클이 따로 있는 거니까. 이제 어쨌든 이익의 가시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기업들이 특별히 잘하죠, 그죠? 원전은 글로벌에 잘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러시아에도 있고요. 로아톰스라고 있고, 프랑스도 프랑스 아톰즈라는 데가 있고, 미국에도 GE도 잘하고 있고, 중국에도 잘하는 회사가 있어요. 중국에도 잘하는 회사가 있고, 또 미국 가면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도 있고, 일본에도 있어요. 글로벌에 이 원전 EPC 잘하는 회사들은 정말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회사들이 다 독식할 수가 없어요. 가령 이제 권위주의 정권 진영 쪽에는 러시아하고 또 중국이 잘해요. 그거 원전 잘 만들고 EPC 잘해요. 그리고 거기 또 글로벌 사우스 관련 나라들에는 아마 그쪽에도 수주가 많이 갈 거예요. 서구 거는 프랑스가 잘해요. 그리고 뭐 그 기기 만드는 회사들도 밸류체인을 다 가지고 있어요. 미국도 잘하고요. 그래서 그 이익의 결과치가 나중에 다를 수 있어요. 그분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고. 뭐 전력기기 이런 건 AI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거기는 그래도 이익의 딜리버리 되는 게
그거는 누가 지금 돈을 많이 그 회사들을 벌게 해주냐면 결국 엔비디아가 벌게 해주는 거죠. 엔비디아가 벌게 해주는 거고, 이 AI 산업이 계속해서 확장돼 갈 동안은 마진 폭도 어느 정도는 이제 확보될 거다. 다만 진입 장벽이 얼마나 높을지 그건 또 다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고 있고, 우리 방산회사들은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업사이드가 앞으로도 좀 지속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글로벌 기업들하고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보면 한참 성장을 하고 있는 고성장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고 있으니까 사실 글로벌에 성장을 많이 안 하고 있는 방산 기업들보다는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영국의 BAE 시스템즈, 프랑스의 탈레스, 이런 회사들 PER이 24배, 27배 이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하나에어로 LIG 넥슨하고 밸류에이션이 거의 비슷한 정도고, 독일의 라인메탈이 지금 PER이 62배, 포워드로 50배 정도 하니까 지상 방산을 한다는 의미에서 하나에어로는 최근 들어서 지상 방산에 더해서 그 미국의 노스롭 그루먼하고 전략적 협의를 하면서 다고도 우리 다층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 개발에도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수주도 받았어요. 우리 한국 국방연구소로부터 수주도 받았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으로 진출하고 호주에 또 미국의 군함 만드는 회사, 그 조선회사도 인수하려고 그러고 있고, 밸류에이션은 비싸지 않아요. 아직 25배 정도 언저리고 그랬습니다. 글로벌에 이제 미국에 있는 방산회사들, 노스롭 그루먼, L3 해리스, 그 다음에 또 로키드 마틴은 최근 들어서 이제 F-35 구매를 미국 의회에서 조금 줄인다고 해서 조금 주가가 조정받았다가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래 계정에 올라와 있어요. 여기는 한 17배, 19배 정도예요.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러나요? 오랫동안 그래요. 근데 여기는 성장을 많이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공장을 안 지으려고 그래요. 또 과거 평화의 시절 동안 아예 미국은 또 이사회 중심으로, 실적 중심으로 경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성장할 수 있는 수주 시장도 많지 않았고,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F-35의 비극이기도 한데, 저게 잘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못 팔아. 엔비디아가 반도체를 중국에 못 파는 것처럼, F-35 열심히 잘 만드는데 미국 의회에서 오케이 안 하면 못 팔아. 왜?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그걸 못 팔아먹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양적 팽창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배당 많이 주는 주식으로 바뀌어 있고 그래요. 그런데 PER이 17배, 18배 이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어쩌면 AI라고 알고 있는 팔란티어. 거기가 방산기업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방산이에요.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에 있는 군사 지도자들 공격할 때 대부분들 미리 위치를 다 알아가지고, 드론이 잠자고 있는 아파트, 예를 들어 그 근처를 때린 게 아니라 그 지휘관이 자고 있는 아파트로 드론이 날아가서 거기서 폭탄이 터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했을까요? 모사드가 했다고 그래요. 미국의 CIA 같은 이스라엘 정보기관인데, 그럼 뭘로 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모사드가 있을까요? 이러면 혹시 이런 그런 정보 데이터 팔란티엄을, 하여튼 팔란티어가 군사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팔란티어가 방산회사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는 거죠. 팔란티어 PER이 지금 300배, 257배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산 쪽이 지금 핫한 거죠. 자, 글로벌 분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이번에 이란 전쟁이 조기에 끝나면, 예전에 또 이라크 휴전한다는 얘기 나왔을 때도 방산주가 또 한번 내린 적이 있어요. 우리 여기 방산주 투자하신 분들 중에 모멘텀 투자자들도 있으니까요. 그죠? 그때 또 출렁거리면 좋은 찬스가 될 수 있어요. 이건 오래 가는 비즈니스고, 우리나라 방산기업은 이익이 지금 급증해 가는 구간에 들어가 있어요. 특히 LIG 넥슨 같으면 8년치 수주를 받아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주 좋은 흐름 속에 가 있고요. 다만 최근에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오른 거에 대해서 제 수업 처음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그냥 정찰병만 보내야 돼요.
좀 기다리다 보면 또 조정을 주고 그럽니다. 이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단기 주가를 어떻게 될지. 그런데 어쨌든 좀 많이 오르고 나면 좀 쉬어도 가죠. 그죠?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한국 시장에서 많이 이제 시가총액 순위가 바뀌고 있죠. 급기야는 원전의 회사가 기아 자동차를 지금 넘어서서 시총 10위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또 방산 회사들이 그 전자 회사들을 넘어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세상이 변한다는 거죠. 그렇게 시총이 달라지면 MSCI에서도 그걸 반영을 해요. 8월 달에 MSCI가 조정이 될 때 또 여기 우리 방산회사 하나, LIG 넥슨이 거기 유력한 편입 후보예요. 편출 후보에 디스플레이 만드는 회사가 있고요. 또 삼성증권 추정에 따르면 L그룹 소속 기업이 2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 둘 다 이제 전자부품 만드는 회사들. 그 대신에 새로 들어가는 기업들은 조선기업, 그 다음에 방산기업, 뭐 이런 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원전 관련된 기업, 이런 게 들어간다. 그게 뭐겠어요. 그분들 가만히 들고 그냥 계속해서 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이 바뀌면 기업들의 판도도 달라지고, 이익의 규모가 그렇게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미래 기대치가 좀 서둘러 빨리 반영된 감이 있는 기업들도 있고, 다만 우리 방산기업들은 안 그렇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늦었느냐? 너무 늦지는 않았어요. 길게 보면 아직도 기회가 많이 있는 거고, 그거는 삼성전자가 오늘 뭐 조금 올라가지고 6만 원 근처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그거 옛날에 5천 원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액면 분할을 한 거니까 1,000원부터 시작한 거예요. 1,000원짜리가 10,000원 돼가지고 10배 올랐다고 거기 다 올랐다. 그런 사람 주식 못 사는 거죠. 거기서부터 또 2만 원 되면 아이고 너무 올라 또 못 사겠네. 3만 원 되면 또 못 사겠네. 4만 원 되면 또 못 사겠네. 5만 원 되면 또 못 사겠네. 그러다가 언제 사시느냐? 가자! 이래가지고 10만 전자 간다 그럴 때 사시잖아요. 그래서 결정적인 상투를 잡게 될 수 있단 말이죠. 포모 현상에 빠져서. 그래서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많이 안 사는 거예요. 많이 안 사는 거예요. 그냥 한 주 사보는 거죠. 예를 들어 뭐 한 2주 사, 아니면 전체 포트폴리오에 뭐 0.1%, 0.5% 이렇게 한번 사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일단 좀 사보면 마음이 좀 달라져요. 달라져서 우리 금융들 이런 경우 많잖아요. 사고 나서 공부하는 거, 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올라가도 뭐 나 조금이라도 있어 기분 좋고, 그 대신에 올라갈 때 또 와, 나 진짜 이걸 많이 살 걸 이러면서 그때 덥석 따라 사면 안 돼요. 그 덥석 따라 사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속에 탐욕이 막 부글부글 끓어요. 와, 벌겠다. 진짜.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시간이 지나면요, 엉뚱하게 올라간 주식들은 쉴 데 없이 올라간 주식은 반드시 내려오게 돼 있고, 좋은 주식은 아무리 좋은 주식도 올라가다가 눌림목을 주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꾸준히 이렇게 추세가 우상향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국내 방산주를 최근에 전쟁 뉴스와 더불어 전쟁에 대한 그냥 러프한 전망, 그리고 우리 방산주들의 러프한 밸류에이션, 글로벌 피어 그룹들의 밸류에이션, 이런 것도 함께 짚어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국내 방산주에 대한 시향을 다른 섹터랑도 살짝 비교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워낙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한 거라서 차마 지금 여기서 공격적으로 이렇게 말씀 못 드려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뭐 즐겨도 되고요. 이제 뭐 아이고 뭐 이미 뭐 배가 올랐는데 뭐 배가 뭐예요? 하나 에어로는 뭐 진짜 10배가 올랐는데요. 템버거가 났는데 조금 조정받아도 마음 편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장기적으로 꿈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밸류에이션이 팽창된 것도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 데다가 앞으로 이익 성장도 많이 예정돼 있어서 아마도 지금부터는 이익이 성장하면서 성장하는 만큼 주가가 올라도 제법 재미가 있을 것 같고,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안 되더라도 괜찮다. 이 정도까지 왔으면 여기서부터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되는 게 아니라 이익이 성장하면서 주가가 오를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미래 장기적으로 성장 전망이 좋으니까 내년에 이익이 많이 안 늘더라도 멀티플을 막 확장시키는 주식이 있어요. 가령 미국 주식 같으면 뭐 테슬라 같은 주식들도 예상될 거, 성장주들이 대부분 그러죠. 바이오 주식들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얘가 원래 PER이 50배짜리여야 되는데 얘는 100배 줌이 마땅해 이러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를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라고 그러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익이 나가지고 이익 성장만큼, 그러니까 이익이 해마다 10% 늘어나면 해마다 10%의 주가가 오르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이익 성장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방위산업 주식들은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글로벌 분쟁이 격화되면서 처음에 초창기에는 밸류에이션이 올라갔고 그 뒤에 이익이 같이 증가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익이 증가하면서 같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앞으로 이익 증가를 쳐다보면서 장기적 시각으로 이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대신에 매일 그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글로벌에 나오는 어떤 산업 뉴스들, 이런 거는 그분들 꼭 챙겨서 보셔야 돼요. 아이고, 제 얘기 들으시고 나서 뭐 아까 제가 몰빵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근데 왕창 산 다음에 몇 년 있다가 아이고 언젠가는 가겠지 하고 있는데 많이 내릴 수도 있어요, 금융들. 그러니까 항상 체크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 이거 꼭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방산 기업들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